자, 어떻게 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올라가요. 밥 먹으면 올라가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 올라가요. 음식을 나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타적인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나만 혼자 막 이렇게 먹으면 아니고 내 음식을 나눌 때 올라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파틀락 파티 하잖아요. 자기가 음식을 1, 2인분씩 싸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눠 먹잖아. 최고로 좋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에는 탕이 있잖아. 탕 떠서 주고 반찬도 나눠주고, 엄마가 먹여주잖아. 먹여주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본인들 올라가는데 옆에 사람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닭살 커플들 봐서. 네, 어쨌든 함께 나눠 먹으면 올라가고요. 요거는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올린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CCK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옥시토신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올라갈수록 식욕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밥을 먹으면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옥시토신이 올라가서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그러면 밥 먹으면 관대해지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이 실험 한번 보면 이게 PNS라고 세계적인 실험 이 학술지인데 밥을 이게 저지가 이 판사가 이스라엘 실험이에요. 판사가 1112 케이스를 판사가 판결을 내는 1112 케이스를 분석을 한 거예요. 밥 먹기 요게 식사 시간이에요. 직결 심판. 네, 직결 심판. 네. 요게 밥 먹는 시간이에요. 네. 요게 proportion favorable decision. 그러니까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밥을 먹기 전과 밥을 먹은 후에 판결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에? 식사 후 판결이 관대해져요. 여기를 보면 초범도 그렇고요, 재범도 그렇고요. 이렇게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회의는 밥 먹고 해야겠어요? 배고플 때 해야겠어요? 밥 먹고. 내가 커스터머를 만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대접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럼 밥을 일단 먹여야 돼.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함께 밥 먹고 나눠 먹고, 그래서 우리 옛날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가 가족이라는 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밥을 나눠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여기는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C도 그렇고 이런 레벨을 이 옥시토신 레벨을 올려요. 야외 활동한 비타민 D 올라가고 요새 비타민 D 서플리멘트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옥시토신을 올릴 것 같은데 이거 임상 실험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하나만이 옥시토신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렇습니다. 또 하나 스킨십을 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면 엄마 쏘는 약수 만지면 진짜 괜찮아지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요새 제가 이 책을 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지. 야 재밌다.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읽으시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시는데 제 그 책에 어머니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어머니가 머리 아프대요. 두통이야 막 이게 심해 만성 통증이 있으셔요. 근데 제가 가서 마사지만 해드리면 나아요. 그러면 누님들이 이러는 거야. 엄마 괜히 아들 보고 싶어서 꾀병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마사지를 해드릴 때 어머니의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내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엄마랑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면서 또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괜찮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스킨십이 아이의 옥시토신을 올려요. 그리고 뇌 혈류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쥐를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쥐들이 자기 새끼만이 아니라 쥐 두세 마리를 동시에 엄마들이 공동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옥시토신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더 올라가는 거가 이 뇌의 정상적인 발달, 이게 프론탈 콜텍스에 이렇게 그렇고 뭐 피혈 접촉이 많을수록 아막달라에 그게 좀 변화들이 생기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아막달라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포대기가 요새 해외에서도 알기 시작하고 영어로 포대기가 포대기예요. 이거 대여업이 일어나서 요걸 보시면 실제로 요걸 일주일 한 달 빌리는데 한 2만 5천 원 돈을 내야 포대기를 빌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상당히 그게 설득이 됐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애착 이론 얘기하면서 애착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아까 그
그 철사 엄마랑 헝겊 엄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사실 애착 이론을 만든 사람은 봅이라 그래서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영국에서 자기의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이 사람이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엄마가 애를 안 키웠어요. 어른 나빠진다고. 보모가 키웠어요. 그리고 하루의 특정 시간에만 보모가 엄마한테 애를 데려와요. 그러면 그때 엄마랑 놀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애를 다시 또 보모가 데려가요. 그게 영국의 상류층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리고 중학교 되면 기숙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명문 학교들이 다 기숙학교로 가고 영국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비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트라우마틱한 경험이고 또는 보모가 자기는 럭키해가지고 보모가 되게 엄마같이 잘했대요. 근데 보모가 바뀌었어. 근데 두 번째 바뀐 보모는 아주 냉철한 하고 엄마가 아빠가 다른 데 떨어져 있었는데 아빠를 보러 간다 6개월씩 가 있어. 그러다 아빠가 2차 아편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됐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독일이 그리고 이제 애들을 보는데 청소년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을 이 사람이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특히 어떤 애들이 문제가 많은가 봤더니 6개월 또는 몇 세 미만의 엄마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긴 애들일수록 무감정증. 그래서 애들이 그런 정서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애착, 이게 러브 그런 커넥션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그러면서 어떤 책도 썼냐. 소년원 애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썼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폭격할 때 애들이 대다수의 애들이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골에 친척집에 가 있었어요. 그때 나온 소설이 크로니클스 오브 나냐잖아. 나냐 연대기. 걔네들이 기차 타고 가서 장롱 안에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자, 이건 그렇게 서양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애들을 같이 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쥐 실험이 있었는데,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엄마랑 항상 같이 있다가 하루 3시간만 뛰어났어요. 그랬더니 쥐가 다 컸을 때 사회성이 떨어져요. 하루 3시간 뛰어났는데, 계속 같이 있었는데, 거기 그 시대의 아이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엄마랑 있는 거야. 나머지는 떨어져 있고. 자폐가 엄청나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상당히 심각한 게 지금 캐나다에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캐나다에 있는 교장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학급에 5%가 자폐. 너무 심각한데 그거를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걔네들을 별도의 반으로 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자폐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따 더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잤거든요. 네. 미국이나 다 따로 자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자다가 애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질식해서. 그래서 요새는 같이 자지만 같은 침대에 별도의 공간을 자게 하고 요새 이런 것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게 스킨십이 어렸을 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가 파트너하고 헉을 자주 할수록 옥시토신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 떨어지고 맨 밑에 노란색이 허그를 자주 하는 그룹이에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허그를 많이 할수록 옥시토신이 높고요. 허그를 많이 할수록 혈압이 낮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 허그 너무나 좋죠. 자, 까면 올라간다. 네. 뒷담화. 네. 이거 논문은 뭐냐면 something to talk about. 논문이 다 있어. 재밌죠? 네. 가십 increase oxytocin인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 가십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emotional non-gossip conversation인 거예요. 뒷담화는 안 까는데 그냥 서로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건 뒷담화를 깐 그룹만 올라갔어요. 코티졸은 둘 다 떨어졌고. 물론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서 서로 뭐 지지해주고 되게 좋은데 뒷담화를 까야.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사님 뒷담화를 까야 교인들 옥시토신 올라가고 서로 사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 뒷담화 까야 돼. 우리 교수님 왜 저래? 자, 뒷담화 까는데 모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함은 안 좋아. 왜냐하면 자칫 그거를 누가 듣고 전하면 이게 옥시토신 올리려다가 코르티졸만 올라가요. 그래서 사회만 나빠지고. 그래서 뒷담화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유인원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룹 사이즈, 만약에 50마리가 있는 그룹, 100마리 있는 그룹 했을 때 100마리 있는 그룹의 애들이 뇌 사이즈가 커요. 니오콜텍스. 네,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누구를 뒷담화를 한다라는 건 만약에 목사님은 저랑 우리 여기 있는 저분의 뒷담화를 까신다. 그러면 목사님 한번 뒷담화를 까기 시작했어요. 어? 이상해?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머리는 핑핑 돌아가는 거. 지금 농담하시나? 진짜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같이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머리에 상당히, 그래서 이거를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진화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되었다.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왜냐? 그러면서 그룹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면 자기 편을 만들고 뭐 이런 행동들이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또 옥시토신 올라가는 게 또 있는데 부르면 올라가요. 독창 말고 합창. 자, 요 실험 같은 게 영국에서 했던 실험인데 노인들을 합창반, 공예반, 글짓기반 세 반으로 나눠 가지고 얼마나 빨리 친해지나. 빨리 친해지는 정도를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싱잉 그룹, 여기 맨 위가 싱잉 그룹, 이게 넌 싱잉 그룹인데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에요. 숫자가 잘 안 보이죠? 2.53에서 4.33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일 빨리 첫 번째 만남에서 올라갔어요. 여기는 1.81이 올라간 거고 여기 0.57, 0.54.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노래가 최고라는 거야. 네, 첫 번째, 이거 한 세 달 정도 했던가, 이 실험이. 어쨌든, 근데 처음에 옥소신이 제일 빨리 올라간 그룹은 합창이에요. 합창하니까 올라가. 나중에는 공예 그룹 또는 글짓기 그룹도 올라왔어. 네, 그런데 그거는 한참 지나서. 네, 그래서, 이게 이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합창이 되게 좋다. 근데 합창하고 독창 봤더니 둘 다 콜티졸은 낮춰요. 근데 옥시토신을 올리는 거는 합창한 그룹만 옥시토신이 올라갔고 또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합창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더 forgiving, 더 용서 잘하고 협력 잘하고. 자, 합창은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엔돌핀도 올려요. 그래서 사실은 합창한 그룹에서 통증, 개선, 뭐 긍정적 정서, 사회성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옥시토신 들어가 있지 않았다가 요새 옥시토신이 합창하면 올라간다는 걸 알면서 그쪽으로 많은 관련적인 연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카라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시면 10,000명이 어깨 동무하고 떼창해. 떼창하고 막 난리가 나요. 예. 같이 뭐 연세빵 나눠가지고 막 빵 나눠 먹고 막 먹여주고 막 노래를 막 몇 시간 하는지 몰라요. 애들 옥시토신이 얼마나 높겠어요. 애교심과 학교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막 올라가고 이거 한 다음에 애들이 연대 오길 잘했다. 또는 이거 친구 초대 따라 왔다가 재수해가지고 연대 오겠다. 예.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자 보시면 아까 옥시토신은 사회적 조율이라 그랬잖아요. 합창은 나 혼자 잘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 목소리가 튀면 되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 지금 저 지휘자의 표정이 어떤지,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잖아. 그리고 보통 합창 모임 끝난 다음에 뭐 하죠? 밥 먹고 헤어져요. 간식 담당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합창단이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또 음악이잖아요. 합창이라는 건 노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음악을 들을 때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네, 이거 수딩 뮤직이라 그래서 이건 80 BPM 정도? 네. 그래서 음악을 들으니까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그래서 뮤직 테라피 병원에서 사실은 옛날에 병실에 누워 있으면 합창팀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와서 노래해주면 막 눈물 흘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와서 한번 손 잡아주고 그 최고의 병문안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목사님 이거 소리 혹시 안 나죠? 네. 요거 잠깐 네. 여기서 제가 조절해 볼게요.
이 소스를 네, 여기 스피커로 아, 여기 있나?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목사님. 네. 이걸로 제가 하고 소리를 Hillary wants to give amnesty. She wants to have open borders. The border spirit, as you know, the border. 오 갑자기 트럼프 목소리가 들렸어. You're a bunch of frightening nuisances. Bugger off. Oh, yeah. What do you lot say to? Legacy folks have been singing on this. Take me to singing. If you don't, a single word, until 아내가 암투병 중이에요. Two, three. Let's talk about sex, baby. Let's talk about you and me. This is called the robot dance. I'm so sorry. Marion. When I close my eyes shut, I don't do anything. see you smile. I used to get out for her. You watch me to make confession. Wink. You must be joking. Let him see you offer. Let everyone see. I'm going to. Even if I fall flat on my ass, I'm gonna do the song. Fire Festival. 노래하는 하트가 들으면 감동적이지만 지금은 시간상 옥상 네. 네. 그래서 노래하면 올라간다. 저는 합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민 간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와 우리 서울시에 기네스북을 봤더니 17만 명이 인도에서 부르는 게 기네스북이더라고. 한 번에 부르는 게. 우리 서울은 한 20만 명. 참 각 시가 구마다 막 노래를 막 해서 우리 한번 어디 모여가지고 한번 하는 그런 하면 우리 서울시 옥서신 올라갈 것 같아요. 국민합창단. 동시에 여러 도시에서 함께 온 국민이 노래 부르는 뭐 이런 날이 한번 꿈꿔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럼 옥서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감사하면 또 옥서신 올라갑니다. 네. 근데 옥서신이 올라가면 또 감사해요. 재밌는 게 옥서신이 올라가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옥서신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부부가 커플을 이렇게 시켰는데 옥서신이 높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을 더욱 애정적인 행동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이면 친절을 베풀 때 옥서신이 높은 사람은 저 사람의 친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옥서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옥서신이 높아질 때. 그래서 여기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Rose colored glasses. 난 저거 처음 봤어, 저런 표현. 그래서 장밋빛 안경을 쓰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옥서신이 올라가면. 네. 부부가 의도적으로 감사 표현을 하게 했어요. 이 실험에서 감사 훈련을 시켰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그냥 감사하다. I thank you because 땅땅땅 해가지고 하게 했더니 overall presence. 두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 자, 요게 감사를 시킨 그룹이고, 여기는 대조군이에요. 같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훨씬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잠자고, 같이 행하고, 같이 놀고, share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감사하니까 옥서신이 올라가고, 옥서신이 올라가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또 옥서신이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이 안토니오 이게 다마시오라고 되게 유명한 학자가 한 건데, 이게 아우슈비츠의 거기에 생존자들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영상이 I had to leave the country and woman in the government stamped my passport so I could flee to England.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독일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자기를 도장 찍어줘서 자기가 살았다라는 거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I had been sick for weeks. 내가 몇 주 동안 아팠는데 아우슈비츠에서 one of the fellow prisoner was a doctor. 의사인 이 같은 거기에 있던 사람 수용자가 약을 찾아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면 저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내 감사 똑같은 부위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야.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더 친절해지고 더 상황적인 판단을 맞게끔 해석하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바뀌는데 이 실험 같은 게 일본에서 한 실험인데 두 직장인들 놓고 감사 편지를 읽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랬더니 감사 편지를 들은 사람의 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감사한 일들이 더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걸 볼 때는 다른 사람의 감사가 내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만약 누가 어떤 공동체에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과 항상 감사하는 사람 또는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면 또 올라갑니다. 운동은 암컷하고 수컷에서 이거 G 연구였는데 모두 올리는데 암컷에서 더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갔고요. 또 이거는 주짓수를 하는데 때리는 거 타격은 안 올려. 네. 근데 잡고 굴르는 것만 올려. 네. 또 스킨십이잖아. 네. 스킨십이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운동이 있냐면 요거는 옥시토신 연구는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풀 아픈 거를 잘 참는 사람 가까운 친구가 많고요. 옥시토신이 높으면 아픈 거를 잘 참아요. 그런데 운동 중에서 예를 들면 로잉, 조정 있잖아요. 조정은 같이 해야 되잖아. 모두가 동작을 통일해야 빨라지잖아. 그쵸? 그거 할 때 하는 애들이 이걸 여기 보면 페인을 잘 참아요. 물론 이게 엔돌핀하고 관계가 있지만 옥시토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첫 실험 중에 하나가 암 환자들 댄스 스포츠를 시켰어요. 봐요. 댄스 스포츠 같이 스킨십이잖아요. 네. 부부가 댄스 스포츠를 시켰고 우리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부 갈등 다 좋아졌는데 유의하게 좋아진 건 제3자 영역. 이게 뭐냐면 시부모, 친구, 그러니까 댄스는 우리 둘이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서는 특히 뭐 말하기, 듣기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근데 다 좋아졌어요. 이게 뭐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다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 상황,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제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저술하며 나루세 마사요. 제가 제 대학원생인데 전화해서 왜 눈을 마주치라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실제 이 수업에 참여하신 암 생존자 부부들에게 댄스를 가르치기 전 먼저 부부가 손을 잡고 1분씩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잡고 눈을 바라보라 그랬대. 그리고 나서 댄스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눈 마주치면 올라가거든요. 옥시토신이. 그러니까 눈 마주쳤죠. 손 잡았죠. 옥시토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부부의 춤의 변화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고 변화는 회차가 거듭할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익숙해져 있는 현상이 나타났고 뭐 등등등 부부가 서로 올 때 싸웠는데 갈 때 화해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옥시토신 올리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댄스 스포츠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나요. 또는 옛날에 그 제비족 하면 여기 제비족 아세요? 아세요? 세대가 다르네. 요새 애들한테 제비족 알지 몰라요. 제비족이 보니까 70, 80년대 이후는 몰라. 여기는 다, 네. 사회적 문제였지. 왜 댄스 한다면 뭐라 그래? 투자하라 그래요. 네. 통장 갖다 바쳤잖아.
네, 그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자, 또 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주치면 올라간다. 뭐가 마주치면 올라갈까요? 눈이 마주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애, 그래서 엄마의 옥시토신이 올라갈수록 아이하고 눈을 잘 마주치고요. 아이가 눈을 잘 마주치면 엄마의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근데 이번엔 실험을 아빠한테도 해봤어요. 아빠한테 코로 옥시토신을 줘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노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애 옆에 있고 혼자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아이랑 눈 마주치면서 노는 시간이 올라가. 그러면 아이의 옥시토신이 또 올라가. 그러면 아이의 옥시토신이 올라가니까 엄마를 보고 잘 웃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라는 데 나온 논문인데 논문이 되게 특이해요. 늑대도 실험했고 개도 실험을 했어요. 근데 개한테 그 옥시토신을 줬더니 옥시토신이 언제 올라가나 봤더니 개하고 주인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쓰다듬어 줄 때 제일 많이 올라가요. 네, 쓰다듬만 줘도 올라가고 눈 마주쳐도 올라가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쓰다듬어 줄 때 애들이 제일 올라가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늑대 실험도 해봤는데 늑대는 그렇지 않아. 특이하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가서 개들한테 이게 옥시토신 넣어주면 애들이 사회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어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개를 입양을 했는데 파양된 개를 입양하니까 얘가 사회성이 떨어지고 좀 폭력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데리고 자기 시작했대. 그리고 얘가 좋아졌대. 주인하고 계속 같이 자니까, 예. 근데 내가 보기에 그 교수님도 성격이 좋아졌을 것 같아.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반려견 또는 반려묘 같이 키우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요새 제가 보니까 옛날 고양이들은 사실 도망간 애들이 많았는데 요새 고양이들이 개냥이들이 많아진 이유가 사람들하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길고양이들이 집고양이가 되면서 같이 많이 만져주니까 애들이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양이의 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장을 지배하는 자 옥시토신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장이고 이게 이제 뇌고 근데 이걸 볼게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여기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일단 요거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락토바실리스 루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사회성 결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동물 실험에 저게 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또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 락토바실리스 루터리라고 얘를 줬더니 상처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얘가 옥시토신을 올리고 상처 치유가 빨라져요. 근데 옥시토신 넉아웃,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애한테 락토바실리스 루터리를 올려도 상처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 안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세균총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건강한 구조를 가져야 걔네들이 치유를 빨리 하게 하고 옥시토신이 나오게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뭐냐? 제가 한 3분짜리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세포수가 30조 개인데 장내 미생물 수가 38조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의 미생물은 주로 어디 있냐면 대장에 있고 변으로 나오게 돼요. 얘네들이. 무게는 200g이고 여기 1000개 이상의 다른 종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4000개라 그래요.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유전자를 조사해보면 지금 우리 몸에 나오는 유전자보다 100배에서 150개가 더 많고 제2의 장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잘 모르는데 세로토닌 하면 다들 아세요. 세로토닌 아시죠? 예, 근데 세로토닌이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장에서 만들어져요. 트립토판.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아까 장내 세균들이 다 음식을 먹고 분해해가지고 이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백본 스트럭처들을 얘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합성돼서 세로토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울하면 식습관이 나빠져요. 식습관이 나빠지면 가공식품 먹고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장이 나빠져요. 장이 나빠지면 더 우울해져요. 이게 이제 비셔 사이클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한테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이는데 뭘 먹일지 좀 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장 세계 최고의 학술지들이 나온다는 거고, 요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에 다 관련성이 있다. 요새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세균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맨 위에는 infectious disease, 감염병, 심혈관 질환, 메타볼릭 디스오더, 비만, 당뇨, 이게 오토 이뮨 디스오더, 이게 자가 면역 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에서 염증성 장질환, 일형 당뇨병, 그 류마티스 관절염, 암, 특히 여기 우울, 파킨슨, 알츠하이머, 어티즘, 자폐,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 이게 다 장의 세균들이 망가지게 되면 저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들이 상당수가 장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70% 정도가 장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해서 얘네들을 싹 다 항생제를 주면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다 죽거든요. 이게 싹 죽였더니 증상이 좋아져요. 장 트러블이. 자폐 증상도 일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새 뭐가 있냐면 배변 이식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을 하다가 자폐한테 넣어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 문제가 급격히 개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빨간색이 severe symptom of 자폐예요. 자폐가 심했던 애들이 8주 지났더니 자폐가 약해지고요. 노란색이 mild moderate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비한 자폐가 mild to moderate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이식하고 거의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minimal to no symptom.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을 실제로 봤더니 아이가 분명히 자폐였는데 정상화가 됐어요. 자, 이건 어떤 애들이 그러냐면 자폐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가 아니라 항생제 치료를 어렸을 때 받은 다음에 자폐가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다 죽고 얘 장내 세균은 어디서 온 거예요? 병원균이 온 거야. 그리고 자폐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요새 이거에 관련되어진 연구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옥시토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의 세균들이 옥시토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백본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 중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거 아까 락토바실리스 루터리라는 그 장내 세균이 이게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데 뭘 잘 먹냐?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유산균이라든가 또는 유산균을 제가 사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보통 채식을 그냥 일반적인 채식을 권해드려요. 근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 3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채식에는 어떤 채식이 좋고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채식인데 채식 중에서는 통조림 말고 그냥 그걸 해서 드시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요거 관련되어진 논문들이 요새 많이 더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옥시토신 관련성.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났는데 제가 이거를 이번 이 옥시토신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논문을 읽었거든요. 여기 책에만 벌써 한 425개가 레퍼런스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런 뇌과학들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게 언급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편도체예요. 편도체 전전두엽. 네.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게 우리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슴이 있는데 사자가 접근을 했어요. 불안해야 돼요? 아니면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불안해야 도망가서 살죠. 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게 편도체가 아예 망가진 애들은 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생존율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되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줘도 불안하고 믿지 못하겠고 이렇게 친절하지, 그러니까 경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인 거죠. 불안한. 그러니까 근데 옥시토신은 편도체를 낮추고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자, 이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 뭐가 올라가죠?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셧다운돼요. 이건 이렇게 시소가 되거든요. 시소. 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소가 돼요. 편도체가 올라가면 전두엽이 내려가면 전두엽이 내려가게 되면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한 5년 전에 영국에 살을 때인데 프랑스로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간신히 오른쪽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프랑스 다시 왼쪽이야.
그래서 갔는데 사인이 다 프랑스어로 막 돼 있고 그런데 이 톨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유로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뭐 거기 눌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불어만 계속 나오고 있고 내 뒤에는 차가 30대가 줄 서 있고 내 편도체가 얼마나 올라갔겠어. 근데 뒤에 사람이 막 걸어오더라고. 편도체 올라갔으니까 더 두려워졌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러 왔나 했더니 자기 돈 넣더라고. 그래서 땡큐 하고 하루 깝깝해가지고 자기 돈 넣어서 날 보내줬어요. 그날 제가 저기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가는데 30분을 길을 하고 와이프는 왜 길을 못 찾냐고 하고 우리 뒤에 애는 소리 지르고 그날 사고 났잖아. 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판단이 될 거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잘 활용하는 애들이 누구죠? 보이스 피싱. 네. 네, 그죠? 해서 막 갑자기 우리 아들 소리가 막 들리고 뭐 어떻게 돼 있고 빨리 뭐 하고 그러면 그거에 막 조종돼 가지고 가서 현금 찾아서 주잖아. 송금하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옥시토신을 높이게 되고 스트레스를 낮추면 어떨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프로이드, 저는 정신분석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뭐 그쪽 심리적인 뭐 학자도 아니고, 근데 논문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트라우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움받을 용기, 뭐 그런 책에 나온 거 보면, 트라우마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어. 자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어. 프로이드의, 뭐 그냥, 물론 프로이드 이렇게 하면 프로이드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가 뭘 안다고 하고 나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큰 그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받아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아들러 같은 경우 이런 얘기, 트라우마를 부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트라우마가 많았던 거, 상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공부 못한 상처, 제가 ADHD가 심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제 얼굴만 꼬맨 바늘이 한 200바늘, 100바늘, 몸의 30%가 화상이에요. 부러지지 않은 데가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고들을 내가 많이 몰고 다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길을 건너는데, 여기 멀지 않은 광장동에서, 구이동에서, 구이시장 앞에서 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디면서 이렇게 보는데 차가 이쪽에서 오면서 트럭이 제 여기를 고무줄 거는 게 내 목을 꿰가지고 날 끌고 갔어. 그러다가 사람이 애가 하나 걸려 따라오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날아갔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병원 입원해서만 한 달 입원하고 그러고 나니까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한 달을 뭐 학교를 안 갔으니까 공부를 하겠어. 뭐 과외를 해서 뭘 하겠어. 그러니까 뭐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지. 공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열등감 있고. 중학교 때는 또 여기 광장중학교를 제가 나와요, 옆에. 광장중학교 살 때 간염이 걸렸어요. 우리 집에 간염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누나들 눈이 노래지고 나도 간염 걸리고 하니까 내가 간염 걸렸다니까 애들이 점심을 나랑 안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렸을 땐 또 트라우마야. 그래서 왜냐하면 누군가와 이게 단절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트라우마죠. 거기다 ADHD. 중학교 때는 또 내가 누구를 뭐 괴롭힌 건 아닌데 어쩌저쩌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휘두른 주먹에 내가 턱 뜨고 맞아 턱이 부러졌어. 그래서 학교를 한 달을 못 갔어. 한 달이 아니라 그때는 한 2, 3주 입원했던 것 같아요. 중3 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애가 됐냐면 나보다 싸움 못하는 애 괴롭히다가 맞아가지고 걔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턱 수술을 한 애가 된 거야. 와, 나는 그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북한 안 쳐들어오나? 중학교 3이니까 뭐 생각이 있겠어. 자살, 뭐 이런 충동,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난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은 초졸, 어머님은 초중퇴신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몰라. 부모 학력.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고졸이었다가 뭐 점점 학력이 자꾸 바뀌어.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확실히 봤더니 아버님은 초졸, 어머님은 초중퇴. 그러니까 부모님의 학력이 또 나에게 컴플렉스가 되고, 그리고 나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나에게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거꾸로 나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보는데, 특히 제가 모세의 말씀을 보다가, 모세가 큰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도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딱 한번 이집트 왕자로서 한번 힘을 한번 보여줬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가 쫓겨나게 되어지는 내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고 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내가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나는 객이야. 그러니까 이중 부정인데 강한 긍정이 아니라 강한 부정으로 인한 자기 연민과 그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도 내 집은 아니 난 돌아갈 수는 없어. 내 인생. 예. 이게 이제 모세의 첫 아들의 이름이야.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 에셀은 에벤에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에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나였고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도 객이 된 자기 연민에 쩌든 근데 그거를 둘째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모세는 자기의 양이 없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 근데 비로소 뭘 보기 시작하냐면 불이 타는 떨기나무를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와, 과거를 재해석하니까 자기의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가 될 때는 자기 길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고 자기의 과거가 재해석되니까 전혀 다른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 그런 학력이 저에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부모님의 학력들이 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학력을 가졌으면 나는 지금의 나는 없다. 완전 삐뚤어졌다. 마이크로 매니지. 얘가 성적표가 요새 인터넷으로 다 보거든 우리 아들. 며칠 전에 성적표 날라왔더라고. 또 속이 뒤집어졌지만 잘 우리 아내랑 이렇게 잘 참는.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성적 중학교밖에 안 나오셔서 성적 시스템을 잘 모르셨어. 그냥 거의 방목을 해주셨어. 난 널 믿는다. 고등학교 때는 나이트를 제가 다녔는데 나이트를 간다고 하면 아버님이 용돈을 주셨어요. 네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너무 늦게 오지는 마라. 네. 오늘이라고 하면 해 뜨기 전엔 들어와라.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마음대로 헤매고 완전 바닥 찍고 다시 내 힘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게 아버님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와 우리 부모님이 학력 수준이 높고 나의 그 모든 걸 아시고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가출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ADHD 때문에 뭐를 한 가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요새 융합형 인간이야. 내 전공이 사실은 체육인데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또 장애인 올림픽도 하는데 암도 하는데 뭐 심혈관 심장 재활도 하고 당뇨병도 하고 내가 연구하는 게 뭐 요새 뭐 너무 정신이 없어.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 나 때문에. 근데 융합형은 확실히 돼요. 난 뭘 들으면 큰 그림은 다 그릴 수 있게 되어지. 그러니까 그게 내 ADHD가 저에게 지금 상당히 큰 장점이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들으면 올라간다. 스토리의 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병원에 있는 칠드런스 호스피탈. 이건 멕시코에 있는 애들한테 실험을 하는데 한 번은 이 스토리텔러가 와가지고 스토리를 얘기해줬고, 한 번은 와서 재미있지만 수수께끼를 내줬어요. 그 수수께끼가 대조군이에요. 네. 그리고 한 그룹은 스토리텔링 한 그룹만 옥시토신이 유의하게 올라갔어요. 둘 다 올라가겠는데 훨씬 더 올라가게 그룹 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콜티졸은 둘 다 떨어졌어요. 페인은 옥시토신이 유의하게 더 떨어졌고, 두 그룹 간 차이가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얘네들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 병원 의사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메디컬 시스템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내 직원들과 내 밑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옥소신이 올라가면 나를 신뢰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아재 개그 많이 하면 꼴찌절이 올라가. 저씨 뭔 소리 하는 거 하면서 꼴찌절이 올라가. 아재들 조심하셔야 돼. 뭔가 아까 눈치 없이 소셜 큐를 못 읽고 계속 아재 개그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또 애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청소년애들을. 그리고 나서 엄마 목소리를 들려줬더니 애들이 스트레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힘들 때 전화해서 위로의 한마디. 잘 지내니? 뭐 이런 거. 전화했는데 왜요? 이게 아니라 엄마가 전화하면 뭐 하냐? 그러면 엄마 무슨 말이야? 뭐 하냐고 하면 잘 지내냐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게 안 되는. 또는 그래서 서로 엄마도 전화해서 뭐 하냐고 하지 말고 형 잘 있었니?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서로의 옥수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가 우리 옥시토신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스토리는 뭐죠? 제일 중요한 나래티브는 누구의 나래티브예요? 나의 나래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래티브를 내 과거를 재해석하고 내 나래티브를 새롭게 만들 때 그때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내용이 다 나왔는데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다는 못 말씀드렸어요. 제 책에 보면 이렇게 다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또 특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뒤에 참고 문헌까지 읽어보시면 영어로 된 대부분의 참고 문헌이지만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